올겨울 독감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독감은 예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났고 코로나와 함께 돌 가능성도 크죠.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저는 30년간 노년 감염병을 연구해온 강민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때로는 장례식장에서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만났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그땐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루만 일찍 병원에 왔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작년 겨울 제가 직접 본 끔찍한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독감 때문에 하루 만에 40도 고열에 시달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분,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갈비뼈가 부러지신 분, 폐렴으로 이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2달간 생사를 오가신 분, 이런 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들이 모두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의 주사로 말이에요. 하지만 작년에 안 맞아도 괜찮았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3년간 혼란스러웠고 그 사이 독감 바이러스는 더욱 교활하게 진화했어요. 게다가 올해 겨울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독감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공격하면 폐렴 위험이 4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번 시기를 놓치면 내년 봄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는 회복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잃을 시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안 맞아도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마치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한 번, 두 번 괜찮았다고 해서 계속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매년 바이러스는 변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죠. 혹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3가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망설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동네 병원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로 이런 곳들을 다니는 건 방탄복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가 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독감 예방 주사 하나만 제때 맞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올해 독감 예방 주사 접종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댓글로 언제 맞으실 계획인지, 혹시 망설이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김영수 76세님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김영수님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년 9월이 되면 어김없이 달력에 독감 주사 날짜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예방접종 안내문까지 냉장고에 붙여놓으실 정도로 건강관리에 철저하셨거든요. 당뇨약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혈압 체크도 매일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달랐어요.
코로나 백신을 여러 번 맞으면서 이제 면역력이 생겼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요즘 감기 한 번 안 걸리시잖아요. 건강하신데 뭘 그리 걱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사시지 마세요 라고 말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독감 주사를 걸으셨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12월 초 갑자기 몸살 기운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대요.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침은 너무 심해서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 김영수님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즉시 산소 공급을 해야 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렴이 양쪽 폐 전체로 번져 있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게 나왔으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이후의 과정이었어요.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쉽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고열이 일주일 넘게 계속됐고 체중은 10kg이나 빠지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관리하던 당뇨와 혈압도 완전히 조절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었다고 해요.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셨대요. 부인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독감 주사 하나 맞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결국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야 겨우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퇴원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근육량이 크게 줄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고 기침은 석 달이 넘도록 계속됐거든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김영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박사님, 독감 주사 한 번 안 맞은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병원비도 수백만 원 나왔고 가족들 고생시킨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절대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김영수님 같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겨울 제가 응급실에서만 본 비슷한 사례가 20명이 넘어요. 모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종을 미뤘다가 큰 고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순덕 81세님이에요. 독감으로 시작된 폐렴이 폐혈증까지 번져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셨거든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산소통을 끌고 다니세요. 예전에는 매일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즐기시던 분인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봐야 해요. 특히 올해는 더욱 그래요. 코로나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김영수님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공격한다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들 말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극도로 중요한 정보예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면역력 관리 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김영수님처럼 한순간의 방심으로 평생의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지 않으시면 이번 겨울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나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독감이 우리 몸을 얼마나 빠르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올해가 특히 더 위험한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독감이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이유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항체 형성 시기를 놓치면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백신을 맞는다고 바로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맞고 나서 2주 정도 지나야 우리 몸에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11월 이후에 접종한 분들은 예방 효과가 평균 30%나 낮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정명자 72세님은 12월 중순에 독감 주사를 맞으셨어요. 늦어도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겨울 중반에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거죠.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에 접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몸의 방어막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거죠. 혹시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많은 장소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 종류가 바뀌었다고 접종을 미루시면 더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올해는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마가타형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져서 백신에서 제외된 거거든요. 오히려 남은 3가지 바이러스에 더 집중해서 예방 효과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정수 69세님은 3가는 뭔가 약한 백신 같다는 소문을 듣고 접종을 미루셨다가 고열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도는 소문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방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신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될 위험이에요. 올해는 두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고령층이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됐을 때 폐렴 위험이 4배나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박영미 78세님은 독감에 걸린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에도 감염되셨어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입한 거죠. 결국 회복하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두 백신을 모두 맞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행히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은 같은 날 맞을 수 있어요. 양팔에 나눠서 접종하면 되거든요. 접종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몸이 항체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2차 감염 문제입니다. 독감 자체도 힘들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오는 세균 감염이에요. 독감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 구균 같은 세균이 침입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65세 이상 폐렴 입원 환자의 40%가 독감 걸린 후 2주 내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윤상길 82세님도 독감 앓고 나서 기관지염이 재발해서 2달간 고생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만성질환이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2주 동안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진통제 선택도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접종 후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보통 진통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항체 형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면역학회 연구를 보면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분들이 항체 생성률이 25% 더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홍순자 71세님은 평소 드시던 브루펜을 접종 후에도 계속 드셨는데
나중에 항체 수치를 재봤을 때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접종 후에 열이나 근육통이 있으시면 타이레놀 계열 진통제만 드세요. 하지만 무조건 진통제부터 찾지 마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항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독감이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계절 정도로 느끼실 거예요. 이제 실생활에서 면역력을 더욱 탄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을 이기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수면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제대로 주무시는 분들은 항체 형성률이 3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낮잠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요즘 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백신 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해요. 항체 자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 끼는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하세요.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소화를 도와주시고요. 오늘 점심 메뉴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있으셨나요? 손 씻기의 중요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률이 50%나 줄어들거든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씻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손 세정제보다는 물과 비누가 더 효과적이에요. 혹시 손 씻는 시간이 10초도 안 되시지는 않죠? 실내 습도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고 확산도 빨라져요. 반대로 적당히 습한 환경은 바이러스 확산을 줄여줍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해 주세요. 가습기 사용하실 때는 청결 유지가 필수예요. 물을 자주 갈아주시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셔야 해요. 집 안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는 않으신가요? 가벼운 운동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오후에 햇살이 있을 때 20분 정도 걸어보세요.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다만 바람이 너무 강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바깥 공기를 조금이라도 쐬셨나요?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의 가장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불안하거나 긴장되실 때는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가요? 접종 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2주 동안은 과음이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셔야 해요. 특히 수면 부족은 항체 형성을 크게 방해하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고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 자체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접종 후 일상 관리에 자신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말씀드릴까? 충분한 수분은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도 좋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독감으로부터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독감 백신에 대한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드렸죠. 사가에서 삼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야마가타형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제외됐을 뿐 실제 예방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남은 3가지 바이러스에 더 집중해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반면에 접종을 계속 미루시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가 걸리는데 그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면 결국 무방비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크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김영수님처럼 한번 접종을 거르시면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까지 번져서 한 달 넘게 고생하실 수 있어요. 회복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체력도 많이 떨어지죠. 특히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악화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때 예방주사를 맞고 생활 습관까지 잘 관리하시면 독감 시즌이 그냥 지나가는 계절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설령 감기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고 2차 감염이나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어들어요. 몸의 회복력도 훨씬 빨라지고요. 수면, 단백질 섭취, 손 씻기, 습도 관리,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백신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접종 후 2주 동안은 몸이 항체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는 게 중요해요. 진통제 선택도 신경 쓰셔야 해요. 접종 후 열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는 이부프로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드세요.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제안해 드릴게요. 바로 이번 주 안에 독감 예방 주사를 예약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해서 접종 일정을 잡으세요. 65세 이상이시면 무료 접종 대상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예약하실 때 코로나 백신도 함께 맞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둘 다 맞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접종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 하루는 일정을 비워두시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면역력을 3배로 높이는 식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 주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직 독감 주사 안 맞으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올해 독감 주사 언제 맞으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